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0일 최병구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이 후반기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원래는 선출이 돼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 선출 안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만 해놓은 상태죠. 김진표 의원으로.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추경 때문이다. 추경은 뭐죠?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그거의 정치적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아마 본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정확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젯밤에, 그러니까 어제가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밤에 10시 30분쯤에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밤에 여는 것도 그렇지만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 여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내는 돈 39조, 지방교부금 23조, 이걸 다 합친 규모고요. 원래 윤석열 정부가 내놨던 거는 59조 4천억 원 이었는데 이거보다 2조 6천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액,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이걸 이제 따져서 그다음에 업종별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600만 원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골자였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경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대외적으로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추경을 최대한 늦춰야 된다는 쪽에 있다는 거죠. 왜? 선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었던 것,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총선입니다. 그때 총선에서 민주당 대승의 원인을 첫 번째로 제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꼽았습니다. 왜? 그게 그만큼 굉장히 막강했다는 얘기죠. 당시에 유권자들한테 가보면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그때는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 아니 뭐 거기 찍으면 돈 나오느냐, 이 시장 바닥에는 아주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찍어야 돈이 나온다. 왜냐면 그 당시에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은 반대했거든요. 미래통합당이죠. 반대했거든요. 초반에 반대했습니다. 원래 그럴 것이,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푼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원래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부분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무슨 선거 앞두고 돈 푸는 것이 관행처럼 됐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2년 전에 총선을 앞두고 1인당 100만 원씩 돈을 풀었죠. 한 가족당 100만 원씩 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총선에서 무려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게 이제 저의 분석인데, 민주당은 왜 그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풀었을 때 이 선거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하나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선거 전에 푸는 것을 최대한 못하게 하고, 정 못 막으면 여하튼 최대한 늦추기라도 해서 집행이라도 안 되게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뜻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초과세수가 미리 그걸 땡겨 쓰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지출 구조조정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건 다 핑계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속내는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이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얘기를 위해서 그런 얘기 했었죠. 하는 건 좋은데 그 선거 후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속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은 뭐 물론이고 야당도요, 국민들, 그게 일부 국민이든 전체 국민이든 간에 돈을 풀겠다는 걸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매우 현실입니다. 물론 나라 국가는 비어가죠. 그러나 그걸 반대했다가는 표 떨어집니다. 그건 뭐 거의 검증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을 털어서 국민들한테 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풀겠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걸 늦추거나 아니면 무산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늦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 전에 돈이 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늦춰서 선거 뒤로 늦추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선거 전에 어쩔 수 없이 합의는 해주더라도 집행은 좀 선거 후에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생각.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선거 전에, 투표하기 전에. 그 결과물이 바로 5월 29일 밤 추경 통과다, 이런 얘기죠. 이쯤 되면 아마 민주당은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선거 전에, 선거 뭐 며칠 남았다고요? 오늘 30일이면 내일 모레가 선거입니다. 이쯤 되면 돈 못 풀겠지. 그랬더니 그 허를 찔러서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역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번에 돈을 받는 지원 대상자가요, 원래 정부 안에 보면 37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 매출 기준이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되니까 371만 명까지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371만 명이면요, 대략 뭐 일가족 뭐 한 뭐 서너 명 이렇게 된다고 보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 영향권 안에 드는 거죠. 물론 뭐 돈 준다고 다 여당 찍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당 찍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중도층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여당으로 돌아설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거는 저는 이미 지난 2년 전 총선 때 입증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이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를 또 선거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이 풀린다, 손실보상금이 풀린다고 했을 때 악몽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추경의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여권은 속도전으로, 야권은 지연작전으로, 그래서 그 합치가 바로 어제 밤 10시 30분쯤에 추경 통과라는 이런 기현상을 몰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 합의가 지난주 말에 불발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상공인 속이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그 꼬투리를 딱 잡아서, 아니 지금 뭐 이게 우리 때문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원래는 토요일 날 밤에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또 요걸 기회 삼아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책임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그러나 그게 먹힙니까? 역시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걸 무산시켰는데 그게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또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 추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추경은 이미 여야 간에 예결 위에서 다 확정해 놨습니다. 그걸 뭘 논의합니까? 뭐 이 국회 통과 시기를, 통과 시기는 그냥 여야가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오케이만 하면 됩니다. 물론 민주당은 핑계를 뭐 추경을 여기에도 뭐 저 지원해야 되고 저기에도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추경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그걸 왜 대통령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건 뻔한 겁니다.
지연작전이죠. 여기서 또 하루 이틀을 지연시키면 6월 1일 전에 돈 못 푼다. 이런 계산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하면서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만나자 추경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내는 어떻게든 이 추경을 지방선거 전에 합의가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 아주 한계선상에 있는 때 추경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명분 있게 끌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거기서 또 엉뚱한 제안 같은 거 한다든가 아니면 또 늘리자. 왜 그러냐면 이거 시간을 끄는 모습이 유권자들한테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들통이 나면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속셈을 읽히면 바로 자기는 그건 뭐 차라리 지방선거 전에 돈을 푸는 거나 효과가 비슷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하는 걸 국민들 앞에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고, 민주당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이 주자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그걸 자꾸 못하게 한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럼 그 속셈은 어디 있느냐? 지방선거 전에 돈이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주당의 지연작전이죠. 왜냐면 지금 갑자기 어디 돈이 하늘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간파를 하고, 자,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주면 지금 야당 지도부를 만날 생각이 있다. 거절이죠. 이거는 거절입니다. 안 만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지금 인천 계양을 후보도 뭐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어제 사전투표율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천 계양을의 사전투표율이 제가 추측했던 것 23%보다 조금 높더군요. 뭐 24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자, 그 정도 되는 거 가지고서는 본인의 당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왜냐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가져갈 것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본투표에서 많은 표를 가져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30% 정도는 인천 계양을에서 됐어야 하는데 인천 계양을에 실제 24%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투표율 60%를 계산했을 때는 한 36% 정도가 본투표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윤영선 표가 많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락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니까 당선이 불투명해졌다. 사전투표로서 이런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대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29일 밤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마 민주당 계산은 그런 거였을 겁니다. 6월 1일 전에 이 돈 못 풀 걸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뭐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민주당이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아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상대기를 시켜놓은 겁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어제 일요일 날 비상대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돈을 풀 수 있도록, 어젯밤에 통과되면 오늘 오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과 더불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뭐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생색을 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본인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 이 메시지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기다리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뭐 이런 바람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겠죠. 우리는 좀 더 일찍 주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일찍 집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얘기는 못하죠. 그걸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것이 내일 모레 지방선거 본투표, 여기에 적어도 글쎄 뭐 몇 퍼센트라고 할까요? 뭐 그걸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곳, 여기의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표를 얻어갈 수 있겠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의 정치적인 측면이죠.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이건 뭐 2년 전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을 푼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작년 4.7 보궐선거 앞두고 또 코로나 지원금 풀었죠. 거기다가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또 풀었죠. 이런 일은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해유도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령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어떤 국가적 재앙이 있어도 국가도 그 돈을 풀면 안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하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은 이제 뭐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뭐 거의 종식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코로나 손실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뭐 더 줄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전염병이 또 창궐을 한다.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또 뭐 전 국민을 상대로 뭘 푼다. 이런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왜? 선거법 위반이니까. 비록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못 걸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냐하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지도부하고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뀌고 난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해서 저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정부가 이런저런 일을 이유로 해서 국민들 앞에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일,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두고 제가 자꾸 정치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